내가 개인적으로 꼽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관료, 정부 관계자 중에 역대 최고의 레전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 내 개인적으로 꼽는 원탑이야. 좋은 쪽으로? 뭐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였다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쪽인 것 같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김상조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었나?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시절이었단 말이야. 이때까지 그 어떤 종류의 질병과도 클래스가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싶어가지고 진짜 전 국민적인 어떤 동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동요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된다, 마스크를 안 쓰면 죽는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부도 많이 푸시를 해서 만들어진 생각이지. 그 당시 우리 정부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푸시를 많이 했지. 마스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빡세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맞아. 기억나지? 그때 마스크 어떻게 샀어? 그때? 부모님이 사주셨던 것 같은데. 잔뜩 사주셨어? 당근에 막 사재기 하는 거 봤었고. 그래서 한동 동안 이제 너무 수요가 많아지니까 되게 귀해졌잖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발생해버린 거야. 마스크의 물량이 너무 부족한 거지. 그때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엄청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를 비싸게 팔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온 국민들이 지금 재난 상태에 처했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게 말이 되냐? 저 이윤의 눈먼 새끼들 이러면서. 그리고 정부도 마스크의 거래 가격을 강제로 내리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서 마스크를 비싸게 못 팔게 한 거지. 가격 규제의 결과물은 늘 항상 똑같아. 가난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사지 않느냐라는 어떤 좋은 명목에 한 건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한제가 펼쳐지면은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떠나서 그냥 모두가 마스크를 못 사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왜? 아예 마스크를 공급할 유인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마스크의 물량 자체가 부족한 그대로 머무는 거지. 뭐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그런 김상조 같은 사람이 입안한 정책이니까 뭐 어련했겠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레전드 발언, 마스크가 아니다 다를까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가격 규제를 해버리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야, 아예 시장에. 모두 마스크를 못 사는 지경이 이르렀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라 했는데? 김상조가 이제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뭐 비싸게 팔지 마라, 많이 팔아라, 이런 걸 하는 거 넘어서서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민의 마스크 소비량이 너무 많다, 마스크 소비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야.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마스크가 귀해진 상황에서 전 국민이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파는 게 너무 좀 쪼잔해 보이고 너무 좀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거든. 그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움직이는 건 맞다? 그것까지는 사실인데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건 일종의 불가항력이야. 그 사람들이 그 순간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야. 평소에도 마스크 파는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팔 수 있거든. 폭리를 취하려고 막 가격 엄청 올려가지고 팔면은 돈이 낼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때만 그렇게 하냐 이거야. 어떤 불가항력이냐면은 마스크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속에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현상 때문에 갑자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은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마스크를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급하게 추가로 공급을 해오는 데는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마스크에 대한 어떤 생산을 더 늘려야겠다. 그럼 마스크를 만드는 여러 재원들에 대한 가격도 소비도 또 늘 거고, 그리고 마스크를 유통해오는 과정 막 이런 것들에서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막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폭리를 취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마스크를 팔면은 추가적인 이윤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하는 건 맞지만 내가 가격을 막 한도 끝도 없이 올려버려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가격은 일종의 신호야.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어떤 물건을 많이 필요로 한다 라는 신호는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반대로 다른 어떤 물건은 약간 좀 사람들이 덜 원하기 시작했어. 좀 필요가 덜해졌어. 이런 신호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그 신호가 가는 거야. 이 신호 체계로서의 가격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뭐 그냥 이윤을 취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다,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윤을 취하는 것을 규제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다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 평상시에 어떤 물량대로 생산을 하던 대로 하던 그 양들이 있고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난 추가적인 생산, 추가적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인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신호 체계에 딱 맞게 그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으면은 나는 굳이 힘들여서 공들여서 마스크를 추가로 들여올 이유가 없거든.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손해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가격이, 사람들이 많이 원할 때는 마스크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단순히 그들이 뭐 사악한 종자들이어서 자본주의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자들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 가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이 그 신호 체계로서의 가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정부 관료들은 다 경제에 간섭을 하고 싶어 하거든. 경제적인 행동들, 대중의 어떤 행동들까지도 다 자기들의 어떤 구상대로, 그림대로 움직여주길 바란단 말이야. 근데 모든 종류의 어떤 선의로 포장된 간섭과 규제는 사실상의 독재나 다름없는 거야. 그래서 미제스는 이 책에서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는 시장의 민주주의를 없애고 생산 독재자의 절대적인 지배를 확립하고 싶어 했다. 그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자신은 옳고 자신은 슈퍼맨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열등한 대중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숨김없이 아주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사실 정부가 모든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규제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은,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사상은, 나는 개개인들의 신념이나 개개인들의 가치 체계를 믿지 않는다. 오직 나의 가치 체계만이 옳다라는 일종의 독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미제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량이 많다,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더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그 경제 활동, 소비 활동에 자유를 제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관, 자기의 어떤 도덕관념, 자기의 이상, 이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강제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마스크를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잖아. 응? 마스크 내가 얼마를 살지, 얼마에 살지, 이런 것들 다 내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마스크 가격을 강제로 내려 부리더니 그 결과로 마스크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마스크를 더 이상 사지 마라. 자기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홍보를 했으면서 자기들의 가격 규제 정책으로 마스크가 줄어드니까 마스크 소비를 줄여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정부의 멍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지. 그런 의미에 사실 모든 정치인, 모든 정부는 일종의 사회주의야.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제재하려고 드는 거지. 뭐 항상 의도는 좋아. 의도는 자유에만 바뀌어두면 생산이 왜곡될 수 있다. 진짜로 어떤 개인들이 필요한 것,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 오직 이익만을 위한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공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해. 근데 실상은 그 모든 정부의 규제들, 그런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규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경제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내기 마련이지. 절대로 그러니까 이 꽃 하나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미제스가 얘기했듯이 시장의 민주주의,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그 민주주의를 제하고 정치인들, 규제하는 자들의 그 마음만이 황제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관리받고 규제받고 간섭받는 세상이야. 정부 기능의 탁월함에 대한 모든 열렬한 찬양은 간섭주의자 개인 자신의 신격화에 대한 어설픈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 위대한 신의 나라가 위대한 이유는 오직 간섭주의의 주창자 개인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계획자 개인이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진정한 계획이다. 그 외 모든 것은 사이비일 뿐이다. 사실 평소에 모르지,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이고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가격이 너무 잘 정착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면 무조건 기름이 있어, 카페에 가면 무조건 커피가 있어, 식당에 가면 무조건 음식이 있고, 문방구에 가면 무조건 연필이 있어.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비 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각자 정말 상이한 가치 체계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데, 문방구에 얼마만큼의 재화가 배정이 돼야 되고, 음식점에 얼마만큼의 재화들이 배정이 돼야 되고, 주유소에 얼마만큼의 기름이 막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배정하고 누가 그렇게 할당을 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모두는 그냥 각자 일을 할 뿐이야, 각자의 이윤에 따라서. 근데 언제나 우리는 빵집에 가면 빵이 있어, 문방구에 가면 공책이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물량들이 있어. 이것들을 누가 조절하냐 이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안 오겠지만 실제로 문방구에 가면 연필이 없고 빵집에 가면 빵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거든. 소련 같은 곳이 그런 곳이었고, 북한이나 쿠바 같은 곳이 그런 곳이고, 정부가 생산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재화의 어떤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 일체를 정부가 관리해버리면은 개인이 내가 얼마를 뭘 원하는지, 개개인들이 어떤 거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부가 알 수 있는 정보,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개인의 마음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어. 오직 그것들은 실시간으로 구매하고 구매하지 않고, 많이 구매하고 덜 구매하고 라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의 이런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점차 변화하면서 그 가격이 생산자들에게 신호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얼마만큼의 물량이 공급돼야 되겠다, 저기는 지금 조금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단 말이야. 이 과정이 전무한 거야, 그런 세상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가격이라는 신호에 맞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사유재산과 가격을 없애고 자기들이 모든 생산과 소비를 책임져서 저들에게 뭐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배급제 느낌으로 그런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고 뭐 한데 그런 종류의 어떤 관리형 시스템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뭐 마트에 갔는데 김치가 없을 걱정해본 적 있어? 옷집에 갔는데 직물이 다 떨어져서 지금 옷을 못 팔아요 유유 막 이런 사람 상상해본 적 있어?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가격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아니면은 옷집에 갔는데 옷이 없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스크 값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팔던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거야. 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마스크가 부족하구나. 마스크의 수요가 굉장히 큰데 물량이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줘야겠다. 직접 나서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굳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마스크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 마스크에 추가 공급을 하면은 분명히 나에게 추가적인 이윤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마스크를 공급하는 사람들인 거거든.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가격이라는 유인을 받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마스크가 없이 죽는 거야 다. 코로나 시절에 그냥 마스크 없이 다 그냥 서로 막 간접 키스하고 다니는 거야. 간접 키스. 이 김상조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전에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제학자 이제 교수로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거든. 뭐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힘을 쫙 빼고 정부가 잔뜩 나서야 된다. 칼을 뽑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막상 이제 자기의 뜻과 비슷한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한다라는 문재인 정부 밑에서 고위 관리를 해먹으면서 오만 그런 팬클럽 다 하다가 자기들이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홍보하더니 가격 규제 정책으로 마스크의 물량을 소멸시켜 놓고서 하는 말이 우리 국민들 너무 마스크 수요가 많아요. 마스크 좀 그만 쓰세요. 하던 거예요. 약자를 포함한 모든 어떤 서민의 경제를 멈춰놓고 서민의 자유로운 소비 활동을 무엄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데? 다 욕해? 방금 난리 났지 그때는. 물론 사람들도 뭐 사실 마스크를 비싸게 파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김상조를 욕할 자격이 없긴 해. 사실 김상조든 그 사람들이든 모두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해. 근데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로도 부족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을 진짜로 좋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거 진짜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재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냅두는 거는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이지. 하지만 현실은 아니거든. 실제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거는 수요가 높아. 근데 물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게 맞거든. 그 신호 체계로서의 가격이 주는 선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인 거거든. 그래 혼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서는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그러니까 뭐 경제 관련된 여러 통계들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요즘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하다가 통계를 조작까지 하는 거야. 우리 독재자님들께서 경제를 관리하고 간섭하고 내 구상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에 있어서 그 결과가 영 마뜩잡고 시원찮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는 그렇게 니네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그렇게 의도한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대로 경제를 굴리다가 결과가 영 마뜩찮으니까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하다가 조사도 받고 해가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렸지. 통계를 조작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을 좋게 보이려고 무식한 행동을 한 거네. 뭐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